튜닛은 디지털 키가 핵심인 테크 기반의 서비스 회사이고요. 최근에는 모빌리티 빅데이터를 통해서 자동차 생활, 더 나아가서는 일상생활까지 서비스의 혁신을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튜닛의 대표 송유욱입니다. 저희 튜닛은 2014년 봄에 현대자동차 사내벤처를 시작을 했고요. 저희는 2019년 또 봄에 분사 창업을 하게 됐고 지금 약 한 1년 반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안에서는 업무 이름은 패키지라고 불러요. 자동차에서 패키지라고 하는 것은 포장 용지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공간 설계를 하는 부서입니다. 자동차에서는 부품이 한 2만 개, 3만 개가 넘다 보니까 설계자들끼리의 조율, 그래서 차가 최종적으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 조율하는 기술 PM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패키지라고 하고 차량 개발 한 10년 정도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에 관심이 있는 부서였기 때문에 인간공학이 베이스가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의 행동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할까에 대한 연구들을 이제 참 많이 좀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RV SUV 개발하는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RV2카라는 이름으로 여태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사양들을 발굴하는 노력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아이템들을 계속 새로 발굴을 하고 또 그 프로토타이핑에서 평가해보는 이런 일들을 좀 하게 됐었는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차량의 편의 장치들을 제어하는 일, 저희한테는 이제 키가 메인 비즈니스이긴 하지만 키도 차량의 편의 장치 하나라고 저희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제어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2013년도 11월쯤에 해외 출장을 갔다 왔는데 기차기사가 벤처 쪽에서 찾아왔다고 하면서 저희가 프로토타이핑 했던 어떤 아이템을 보고 관심이 있어서 찾아왔다고 저희 보고 한번 이렇게 방문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한밤에 둘이 밤 8시에 이렇게 그 사무실을 좀 찾아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평소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이렇게 하나, 두 개씩 툭툭 던져봤는데 거기 반응이 좀 폭발적이어서 지원을 해보지 않겠냐고. 저는 이제 사업할 생각이 일도 없었던 그런 상태에서 둘이 이제 밤 한 10시쯤 나와가지고 차에 가서 둘이 앉아서 이거 정말 우리 할래 말래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때서부터 이제 고민하다가 역사라고 하는 건 가만히 앉아서는 생기지 않는다 싶어서 좀 도전을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이템도 조금 더 구체화하게 되고 이렇게 좀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지원했던 아이템은 이것과는 좀 전혀 다른 아이템이었어요. 그때는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을 좀 제안을 했었던 것이고 근데 그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차량의 편의 장치들을 아주 쉽게 제어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는 게 저희 처음 시작이었는데 원래 생각했었던 거대한 어떤 그 플랫폼은 시도도 못 해봤고 이 차량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먼저 하게 됐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기술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돈이 자동차는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바로 나왔으면 여러 가지 리스크 때문에 좀 어려웠을 텐데 그 리스크들을 그래도 일정 부분 해칭하고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었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현대자동차의 사내벤처 제도는 매우 잘 되어 있어서 독립을 해서 별도의 그 공간에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 사내벤처는 다 같이 스타트업을 꿈꾸고 그리고 분사를 이제 꿈꾸는 멤버들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경쟁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같은 동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나와서 돈독해지는 것 같아요. 분사 동기가 세 팀이 있는데 그 팀들하고는 사업해가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도움도 많이 받고 사업도 같이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차키 아차키라고 하는 제품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작년 베뉴에 들어갔었던 차량의 편의 장치들을 아주 다양하게 제어할 수 있는 TX IoT 제품이 있습니다. 디지털 차키는 물리적인 차키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자동차의 문을 열고 운전해 갈 수 있는 그래서 핸드폰 앱만 들고 다니시면 차키 없이도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제 제품이 되겠고요. TX IoT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미러, 시트, 차량에 이제 여러 편의 장치들이 있는데 그것을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서
제어를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찾기만 하더라도 브랜드별로 이렇게 다 따져보면 아마 한 200~300종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폰의 종류가 아이폰도 여러 개, 안드로이드는 정말 수십 개, 폰들마다 OS의 종류, 보안 패치의 종류, 소프트웨어 패치 종류가 다 다른데 전부 다 만족시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안정적으로 하드웨어를 제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기술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열리지 않은 시장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좀 했고요. 왜 그러냐면 현재도 디지털 찾기라고 하는 것들이 키워드 형성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저희는 좀 봤고, 초기 블랙박스 시장이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키를 없앤다라고 했을 때, 키를 들고 다니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니즈와 관련해서는 그건 디지털 찾기 컨셉이 있기 전에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모든 사람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이제 느낄 만큼의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럴 방법을 이제 찾지 못해서 워낙 강력한 니즈였었고요. 디지털 찾기 컨셉은 사실 2015년서부터 여러 OEM들이나 보시나 컨티넨탈, 볼보에서 많이 발표를 했던 컨셉들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이제 좀 차이점이 되었을 테고, 저희는 이제 모빌리티 쪽에 더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제 좀 갔던 거고요. 저기 카시어링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굉장히 무겁고 비싸고 설치하기도 되게 오래 걸리고 또 차량을 교체해야 될 때 탈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이런 솔루션을 쓰고 계셨는데, 뿅카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제품을 쓰시면서 뿅카 앱 안에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드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본인의 앱 안에서 이제 작동하는 걸 이제 보이게 되고, 또 고객들이 그래서 비대면으로 이제 움직여 다니는 것들이 가능해졌는데, 특히 뿅카에서 하던 이제 공항 서비스 같은 경우가 저희의 도움을 가장 크게 받은 사례예요. 옛날에 공항 서비스는 차를 공항에 단기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키를 바퀴 위에다 올려놓고 가면 귀국하시는 분이 단기 렌터카에서 그 차를 찾아서 바퀴 위에 키를 가지고 다시 끌고 들어오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퀴 위에다 올려놓으니까 분실 파손의 위험이 너무 높은 거고 실제로 그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었던 것을 저희 거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그 교환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거든요. 택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KST 모빌리티에서 마카롱 택시를 가지고 전기차를 하시는데, 전기차가 그 차고지에서 교대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충전소에서 그 교대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기사들끼리 만날 수가 없으니까 비대면으로 잘 해결하실 수 있게끔 저희 솔루션을 달고 쓰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비대면으로 사용자를 주고받는 이런 케이스들이 이제 주요하고요. 자동차로 저희가 디지털 키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조만간 있으면 저희가 배에도 달 거고요. 배뿐만 아니라 일반 그 일상생활에서도 저희 디지털 키를 많이 이제 응용을 하고 이제 확장을 할 계획이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스마트하게 튀니때는 세상으로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내벤처를 처음 시작을 하려고 했을 때,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내 마음대로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뭐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당연히 있었던 생각들인데, 이제 좀 해보니까 사실상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저희 직원들도 있고 의견들이 있고, 그것들을 아우르고 균형을 맞추고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조화를 이제 맞춰서 가는 것들이 정말 중요해서 그 생각들을 참 오래전에 좀 버리게 된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계속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를 하다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되시는 모든 분들의 좀 공통점일 것 같은데, 아주 딥한 테크를 해서 계속 CEO를 하면서도 개발을 하신다, 예외적인 경우 빼놓고는 사실은 개발에서 손을 띄고 사업을 이제 좀 해야 되는데, 그 개발에서 손을 놓을 때가 상당히 기분이 좀 묘하고요. 그리고 기술 개발을 하거나 엔지니어링을 했을 때는 일을 하면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생각보다 즉각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사업을 하면 뭔가를 열심히 발표를 하든 IR을 하든 뭐 어떤 사업의 그 행위들을 했는데 그 결과물이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데, 나중에 나타나는 게 정말 내가 그때 열심히 해서 된 건지 아닌지조차도 분간이 안 되는, 그래서 사실은 허전함 내지는 그런 멘탈의 관리들이 조금 더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항상 있죠. 아마 모든 회사 다 있을 거고요. 저희 시작할 때도 생존, 지금도 생존, 내년에도 이제 생존이 일화두이겠죠. 그리고 제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할 때, 이럴 때 굉장히 좀 힘이 들죠. 거기에 이렇게 계속 빠져 있으면 정말 안 좋은 사이클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그렇다고
하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조금 인정을 하고 다만 그 기분을 최대한 느끼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에 대한 걸로 저는 집중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고요. 지금도 제 후배들이 군사 창업을 해가는데 저희한테도 자주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좀 많이 이제 좀 됐고요. 꼭 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계획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한 10배 정도 보수적으로 잡고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실제 필드에서의 돌아가는 액션하는 것들을 저희가 알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장밋빛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 놓으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필드에서 그 먼저 사업을 했던 선배들의 경험을 좀 잘 들으면 좋겠다라는 게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꼭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글쎄 이게 사람마다 스타일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독단적이거나 한쪽 사이드로 너무 쏠려서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엔지니어들은 간혹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판단 내리면 좀 무리한 판단들을 조금 내릴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아우르는 좀 밸런스 있게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희 그때까지 계속 생존해 있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회사였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회사가 튜닛이지만 스피릿은 Make Fun Toget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Make Together의 결과물이 이제 저희가 다 같이 펀이 되는 것인데 저희 고객들 그리고 저희 임직원들하고 저희 주주분들 저희 모두가 다 같이 펀한 세상이 좀 되게끔 만드는 것 그런 일들을 저희가 10년 후에도 하고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